지금 비슷한 제품을 만드는 업체를 제가 5개, 6개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 어떤 기본적인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쉐어를 하든가 같이 좀 하면 안 돼요? 아니면 지금 데이터 사업에도 지금 비슷한 게 들어가 있잖아요. 약간 막 비판하셨던 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냥 가는 김에 그냥 쭉 가보죠 뭐. 예. 일단은 그 협업이 그 현재 여러 업체들과는 많이는 안 되고요. 아무래도 그렇죠. 최초 싸움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 일단 경쟁을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것 같고, 근데 또 오히려 저는 이런 경쟁 관계가 되게 건강한 생태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만 잘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현대 있으면 기아도 있어야 되고요. 기아 있으면 뭐 쌍용도 있어야 되고. 거긴 한 집이에요. 한 집이죠. 그렇죠. 예, 한 집이 됐죠. 물론 이제 예, 경쟁은 하죠. 네,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약간 우리나라 시장의 특수성이든지 자동차에서는 그러니까 다 경쟁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경쟁하는 업체들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시장이 있다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되게 긍정적으로 보는데, 문제는 정말 깊게 이걸 고민하면서 하는 업체들이 그렇게 많다라고 생각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몇 군데밖에 없다. 이미 몇 군데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도 몇 군데밖에 없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같이 잘해야 된다라는 게 있고, 특히 배민과 같은 회사들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큰 회사들. 네. 왜냐면은 큰 회사들의 역할이 이게 진짜 미래라고 고객한테 얘기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데, 암만 저희처럼 작은 회사들이 얘기를 해도 그건 먹히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되겠지만,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그 어떤 인지가 넓혀주는 거에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뭐 기술적이나 데이터적으로 쉐어가 되는 건 아니고요. 또 뭐 정부에서 최근에 데이터 딜 사업을 적극적으로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RFP를 보면 참 답답한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셨는데 또. 수습했는데, 그러니까 RFP 보면 참 답답한 부분이 많은 게, 그 어떤 기획자분께서 그걸 쓰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2D 라이다 데이터를 꼭 따라고 되어 있는데, 2D 라이다 데이터는 그 점 데이터거든요. 내 앞에 장애물 여기 있다. 근데 이 데이터로 뭘 할 수 있죠? 이 데이터로 뭘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3D 라이다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다 뭐다 해서 이렇게 클래스 분류라도 되는데, 이걸로 대체 뭘 하라고 던져준 거지? 근데 이 데이터가 필요하대. 어디에? 로봇용에. 근데 로봇을 저희는 하는데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국민의 세금을 38억인가요? 그 과제가? 38억씩이나 로봇 17억이죠. 17억 해서 19억, 38억. 예, 19억, 38억. 아주 큰 사업. 네, 아주 큰 그 어떤 국가의 세금을 이런 식으로 참 낭비하는 게 옳을까라는 어떤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RFP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이 쓴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실제 미래 모빌리티라고 얘기를 하는 이 분야에 누가 대체 이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인가, 정말 이 미래를 실제로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미래 모빌리티를 얘기해야 되는데, 비전문가 집단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참 답답합니다. 저도 이제 이 시점에서 잠깐 수습성 멘트를 드리면, 제가 이제 공공기관에 오래 있었잖아요. 한 13년 있었는데, 공공기관에서도 정책이나 기술 스펙을 만들 때 사실은 뭐 대기업이나 스타트업 분들을 많이 찾아요. 근데 다 바쁘신 건 알겠는데 참여를 적극적으로 안 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스타트업일수록, 그 다음에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정보를 왜 왜 하냐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정부 과제가 잘하는 측면도 있고 못하는 측면도 있고 욕도 많이 먹어요. 근데 그 기획 단계에서는 사실은 스타트업계나 민간 기업에서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는 게 요청이 오면 전 그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어차피 그 돈 다 누가 쓸 거예요. 똑같잖아요. 결과는 어차피 이제 쉐어 하든지 제대로 나와야 되니까 그 부분은 좀. 왜 수습하지? 제가 너무 세게 나와서. 아니, 그게 아니라 중화시키는 거. 정말 힘들었어요, 저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또 이 얘기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제가 최근에 또 어떤 모 과제의 기획위원으로 참여를 한 적이 있는데, 뭐 자율주행용 반도체요 이런 얘기였어요. 핵심이죠 지금. 근데 참 그거를 기획해서 들어갔는데 저를 불렀죠.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 차량용
반도체 얘기인 거예요. 네네네. 그럼 로봇을 한 난 왜 부른 거야?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로봇을 한 저는 왜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로봇도 생각이 있으시대요. 근데 RFP에는 전혀 로봇 얘기가 하나도 없고 4차례만 만도 얘기인데 그러니까 바쁜데. 네, 바빠 죽겠는데 그래서 20분 하고 그냥 껐거든요. 왜냐면은 줌으로 하죠? 다행이네요. 온나라로 하죠. 온나라. 예, 온나라죠. 네. 네, 그래서 온나라 했는데 맥에서 안 되는 온나라. 네, 맥에서 절대 안 되는. 저 그것 때문에 컴퓨터 빌렸어요. 네, 진짜 온나라는 개혁이 시급합니다. 네, 공인 인증서가 중요한 게 온나라부터 어떻게 좀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아무튼 별 얘기 다 하네요. 네, 오늘 모든 정책을 다 까는 것 같아서 블랙리스트에 올라갈 것 같은데요. 네, 아무튼 네네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아까 저희 규제 샌드박스 얘기도 했었는데 사실은 우리 생물법이라 그러죠. 생활물류법. 그러니까 드론이나 딜리버리 로봇이 좀 달리기 위해서는 생활물류법이 좀 개정이 되고 논의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그 부분은 사실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 듣고 싶어요. 제가 법리적 판단을 할 수 있을 만큼 네. 이렇게 훌륭한 그런 의원분들이 너무 훌륭하셔서 제가 국회까지 갑니다. 의원분들이 너무 훌륭하셔서 제가 감히 얘기하기가 참 그런데요. 네. 어차피 이 시대가 이미 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사실은 저는 이미 생물법뿐만 아니라 이미 여러 자동차 역외공수법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에서 참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법들이 많은데 참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오히려 의회가 나서서 국민의 설득을 해야 되는데 의회가 우리나라는 국회 그러니까 국회가 좀 정말 미래의 비전을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표를 보고 이야기를 한다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역할은 표를 보지 않고 미래를 보지만 그럼에도 그 안에 있는 시장에 참여하는 어떤 사람들의 입장들을 다 같이 들어서 그분들도 표인데요. 그렇죠. 생각해보니까. 네, 그래서 안에 있는 사람들도 듣고 원래 하던 사람들도 들어서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데 최근에 굳이 생물법까지 안 가도 최근은 분쟁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결 구도로 가요. 그렇죠. 대결 구도로 가다 보니까 답이 안 나오죠. 네, 대결 구도로 가다 보니까 어떤 네거티브밖에 나오지 않는 갑자기 어디 시장 선거가 생각나는데 그래서 이런 네거티브밖에 얘기를 안 하니까 그렇죠. 실제로 예를 들면은 이런 생물법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또는 그걸로 인해서 원래의 어떤 물류에서 속해 있던 어떤 기성 세대라고 얘기할 수 있죠. 기성 사람들에게 설득을 하고 이게 어떻게 바뀔 수 있으며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그런 것들이 결여된 상태에서 하는 거는 아마추어 같고요. 쉽지도 않아요. 근데 이거 정치 토크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모빌리티 토크쇼가 아니에요. 모빌리티 규제는 나중에 한번 하시죠. 저도 규제 많이 다뤄봤고 얼마나 어려운지 아니까. 근데 어쨌든 규제들이 다른 섹터도 마찬가지예요.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규제가 바로 막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좀 아쉬움이 큰 거죠. 그러니까 사라지는 시장도 있고 생겨나는 시장도 있는데 사실은 정부나 아니면은 대기업과 연관되는 대기업이 균형을 맞춰줘야 되는데 그 메커니즘이 한국에 좀 작동이 안 돼가지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스타트업들이 특히 힘들죠. 네, 사실 스타트업 업계가 꼭 우리 입장만 반영해달라고 하는 것도 이기적인 거지만 근데 지금은 거의 이 입장은 없어요. 요즘은 스타트업 분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입 닫고 계세요.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입을 닫아야죠. 입 열었다가 그게 이제 트레이닝이 된 거예요. 네네네. 트레이닝이 된 거기 때문에 너무 입을 닫고 계셔가지고 전 그것도 솔직히 불만이에요. 기존의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근데 새로운 사람들도 받아들여줘야죠. 그래야 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데 저희가 우리말만 들어달라 이건 절대 아닌데 참 이렇게 입을 닫게까지 한다면 이거는 좀 문제가 어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입을 닫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 이상민 대표님 정책 쪽에도 제가 좀 많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 나중에 국회로 가겠다. 아닙니다. 제가 안 됩니다.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희석하는 질문 하나로 개인적으로 좀 모빌리티 어쨌든 업계에 있으시니까 좀 중장기적으로 좀 목표 계신 거나 비전이나 이런 거 있으신가요? 개인적으로
사업적으로도 좋고. 네. 뭐 사실 저는 모빌리티로 배달 로봇을 지금 하고 있지만 제 꿈은 배달 로봇이 끝이 아닙니다. 그쵸. 하나를 성공시키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 기업가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미국에 어렸을 때 잘 살면서 특히 나사에 있으면서 느꼈던 게 그 사람들은 참 미래를 보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느꼈고 좀 실제로 사실 우리는 같은 지구촌에 살지만 미국은 이미 미래가 일어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아마존고 진짜 미래 스토어잖아. 우리나라는 이제 시작하는데 거긴 이미 일상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별거 아니어 보여도 이미 몇 년, 5년, 10년 빠르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 목표는 우리나라에도 미래를 좀 국민들이 상상할 수 있는 기업가가 나왔으면 좋겠다. 정말 희망찬. 특히 뭐 일론 머스크에 대한 평가는 정말 많이 달리지만 머스크는 사실 뭐 인성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와 이게 우리 미국의 비전이야. 이게 인류의 미래야. 뭐 실제로 뭐 화성이 얼마나 가는 게 뭐 경제적으로 좋은지 이런 걸 다 떠나서 정말 가슴 뛰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가슴 뛰는 기업가가 있느냐라고 하면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 목표는 좀 뉴빌리티를 어떻게든 잘 마무리해서 사실 가슴 뛰는 그 기업을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 공익 광고 같은 가슴 뛰는 기업. 수습을 또 아름답게. 네. 그 기업가 정신이 우리나라 그 학생들의 정규 과목으로 사실은 들어갔거든요. 예전에 코딩 교육 들어가고 그 다음에 들어갔는데 지금은 기업가 정신 얘기를 아무도 안 해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기업가 정신 교육받은 학생들이 창업이라든가 취업률도 높고 굉장히 창의성이 강하다는 통계가 굉장히 많은데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나라가 기업가 정신 얘기를 안 해가지고 좀 당황스러워요. 저는 스타트업 정책만 얘기하고 유니콘 데카콘 얘기만 하지 개수 얘기만 하잖아요. 또. 근데 유니콘 간다고 이게 다 성공하는 건 아니고 이게 꼬꾸라지는 회사들이 많거든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기업가 정신이잖아요,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좀 많은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또 역설적으로 안 끝나 오늘. 우리나라에 유니콘이랑 데카콘도 중요하지만 적당한 M&A, 적당한 IPO, 엑싯, 적당한 엑싯이 많이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기업 가치가 1조, 2조, 3조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그건 그냥 어차피 그 개방된 시장이 아니라 클로즈된 시장에서의 기업 가치 평가 방법이기 때문에 실제로 뭐 코스닥에 상장한 수많은 회사들이 아시죠? 요즘 미국 상장하면은 떡락하잖아요, 무조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기업 가치 평가의 메소드가 다르거든요. 시장에 상장했을 때가.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정부의 창업 정책 방향도 우리나라가 뭐 데카콘이 몇 명이어서 전 세계 몇 등이란 이건 의미가 없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이 시장 파이가 커져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어쨌든 끝이 안 날 것 같으니까 다음에 뵙죠. 아까 1시간 못 채울 거만 겁나신다고 저한테 얘기했는데 1시간이 금세 지나가 버렸어요. 저희 계속하면 2시간도 될 것 같아가지고 도시락 시킬까요? 네네네. 모쪼록 9월에 이제 오픈으로 하시는 거죠? 오픈 베타로. 예, 그렇습니다. 원하는 성과를 좀 얻으시기를. 오픈 베타 하시고 한번 또 뵙죠? 네. 제가 아까 촬영 오라고. 감사합니다. 네네네. 가실 거예요. 조만간 또 올해 안에 좋은 소식 주실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뉴빌리티의 이상민 대표님 모시고 1시간 동안 격렬하게 얘기를 해봤는데요. 네. 다음에 한번 또 오실 5분 더 할 걸 그랬는데. 다음에 오실 거죠? 다음에 올 수 있을지 모르겠으면 오늘 저기 끌려가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집에. 제가 말을 네네. 뭘로 바꿔? 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